이용록 홍성군수가 소아진료병원 건립 추진 등 올해 주요 정책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A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반영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매주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포 신도시를 품고 있는 홍성군이 올해 중점과제로 정주 여건 개선을 꼽았습니다. 홍성군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충남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내포 신도시입니다.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충남도와 홍성군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업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6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포 신도시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 성장과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홍성군은 앞으로 정부의 기관 우선 선택권, 이른바 드래프트제 도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 홍성군과 충청남도는 규모 있는 공공기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드래프트제를 좀 적용을 시켜달라.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오고 있고요. 의료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충남 지역 활동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24시간 소아진료센터와 응급실을 갖춘 소아진료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아진료병원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세의료원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는 지금 건축 허가하고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난해 10월 열린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나흘간 6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으며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힘입은 홍성군은 올해 축제장 규모를 확대하고 새조개 등 해산물을 활용한 바베큐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6년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은 이제 홍주읍성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홍성읍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홍성에는 남당항을 품고 있는 해안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점을 활용을 해서 시푸드 바베큐까지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축제 확대까지 홍성군이 제시한 과제들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록 홍성군수가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19일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9시 20분쯤 홍성 홍부급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가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이번 TF는 행정통합 논의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특례 조항에 담긴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한두 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강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특례 조항을 설명하고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특례 조항에는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257개를 담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인사들은 사필 규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쪽 인사들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종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제 국민 주권과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사법부가 배신한다면 국민과 헌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한 뒤 사법부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맹정호 전 서산시장 등도 이 소식을 전하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흥 충남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주요 인사들은 이 시간 현재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합니다.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황서영 주무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서산시는 현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의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 모든 출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은 원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은 첫째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입니다. 단 2026년 서비스 이용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는 해당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내에 서산시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 부담금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산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황서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산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황명선, 박지원 최고위원,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과 이지은 대변인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대전 행정통합과 뉴라이트 친일 역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은 충남 대전 행정통합은 산업위기와 인구 유출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충청권의 공동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도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통합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환기 서산 태안지역위원장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14일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 자립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원 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일반 피해자는 만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은 만 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문 상담원이 동석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는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늘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보령시 독산해수욕장 지건도 갯벌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건도 갯벌에선 최근 5년간 모두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9건이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해상 접근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구조 인력이 도착하기까지 평균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야간과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이달부터 지역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중개 보수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신고를 했거나 이사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거주 조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과 비주택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0만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사비 실비 기준으로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양군이 지역 내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 또는 감염 의심목이 약 5만 그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월 전까지 제선충병 매개충으로 알려진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 등의 방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살림 100헥타르 구역을 전면 벌치하고 대치와 정산 등 제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체 수종을 심을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서산시는 올해 1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충남도에서 대출 이자에 대해 연 1.5%의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또 서산시는 3억 원을 투입해 5개 간판과 인테리어 교체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원하는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화재보험 가입 갱신 시 납입보험료의 최대 24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14일 충남도는 NH농협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업소당 최대 3천만 원씩 40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출 지원을 받은 업소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 하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